창업 전에 확실히 알아두면 좋은 김영란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 거예요. 김영란법, 즉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이야기하는데요. 이 법은 어렵게 풀어놨지만 동일한 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법령을 잘 알고 있어야 하는 이유가 꽃 자체가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즐기는 문화보다 선물 위주의 상품성을 갖는 부분이 크고, 이 김영란법 안에 금품에 속하는 물품으로 꽃이 해당이 돼요. 우리가 제작해서 판매하는 상품과 연결된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나 고객이 김영란법에 관련해 주문받았던 사례들로 문의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요즘 공무원에게 화분 보내는 거 얼마까지 되나요? 라고 물으실 때 정확하게 알고 답을 해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혹시나 평소처럼 주문을 받았고 문제없이 배송을 나갔는데 이 김영란법 위반에 해당이 돼서 되레 다시 상품을 들고 돌아와야 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법률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하고 위반 사항에 피해서 상품을 기획, 제작하고 그에 맞는 가격을 매겨야 한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영상을 만들게 됐어요. 김영란법에 해당하는 대상자로는 공무원은 당연하고요. 공직 유관 단체랑 초중고 유아 관련 법령에 따라서 설치된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임직원, 추가로 개정된 법안에는 사립학교 임직원들도 함께 포함이 돼요. 물론 기간제 교사분들도 모두 적용 대상이고요. 그리고 추가된 대상자에 이제 언론인도 있네요. 김영란법에서는 문제되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금품들을 정해서 정리를 해놨는데요. 오늘은 이 내용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같이 볼게요. 김영란법 제3장 금품 등의 수수 금지 등 제8조 3항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보면 어려우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해당 기관의 소속 혹은 파견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물건이거나 상급 공직자 등이 위로, 격려, 포상 등의 목적으로 하급 공직자 등에 제공하는 물품, 즉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위로와 격려를 표하는 목적으로 꽃바구니를 보낸다면 그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 금품이 아닌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 이거는 원활한 직무수행이란 단어가 좀 난해하긴 하지만 사교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범위가 얼마인지 찾아보니까, 사교를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은 현재 3만 원까지고요. 혹시나 꽃 제외하고 다른 상품들이랑 접합해서 판매하시는 분들은 참고를 하셔야 할 것 같고, 축의금, 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과 조화는 10만 원, 그리고 앞에 이제 음식물과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모든 품목, 즉 우리가 제작하는 꽃다발, 꽃바구니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이것은 5만 원 범위 안에서 사교를 위해 주고받을 수는 있다라고 보고, 대신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 즉 여기 농수산물 품질 관리법 안에 화해가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꽃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만 원 범위까지도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예를 들어 동생이 언니 진급했다고 축하 화분 보내는 것, 아내가 신랑 퇴임식 꽃바구니 보내는 것, 모두 친족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예요. 공직자 등과 관련한 상조회, 동창회, 향후회 등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금품, 이거는 공직자끼리 특별히 장기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모임, 그런 구성원이 있다면 그 구성원 사이에서는 직무 관련 사항으로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 없다는 거고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한 공식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예를 들면 공식 행사 꽃다발이겠죠. 주최자가 행사 참석자에게 꽃다발을 건네는 건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나 경연 추첨을 통하여 받는 보상, 상품 등, 이거는 굳이 예를 들자면 누군가 한 송이 다발을 50개 정도 주문해서 길에서 그냥 마구잡이로 나눠드린다고 했을 때 이 한 송이 꽃다발을 받은 사람이 공무원이어도 된다. 이건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기 위한 상품이었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죠.
저번에 제가 저희 꽃집 홍보를 위한 판촉물 제작했다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한번 김영란법을 가볍게 짚고 넘어간 적이 있는데, 제가 불특정 다수인 분들께 제 가게를 홍보하기 위한 판촉물, 즉 홍보용품을 만들었고 그걸 관공서에 홍보차 몇 개 드리고 온다고 해서 이게 문제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셨죠? 이것 말고도 뭐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이행 등 어쩌고 뭐 이런 얘기가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꽃 판매에 있어서 해당될 일이 없다고 보고 제외해서 이제 말씀드렸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졸업 시즌에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부분인데, 졸업식 선생님께 마음을 표현해도 되는 게 어디까지인가를 궁금해하는 글들을 맘카페 같은 곳에서 많이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자녀가 다음 학년으로 올라가거나 졸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 선생님께 드리는 꽃 선물은 학생에 대한 성적 평가가 종료된 이후이기 때문에 학생으로부터 사교, 의뢰 목적으로 제공받은 5만 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이 가능하다고 해요. 이 부분은 선생님의 직무 관련한 금품이 아니라고 보나 봐요. 대신 그 선생님이 우리 아이의 다음 학년에도 또 담임을 하신다. 그럼 금품이 오가면 안 되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스승의 날은 이제는 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많이 안 하시는 추세이긴 한데, 간혹 카네이션 한 송이를 주문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찾아보니까 학생 대표가 스승의 날에 담임교사나 교과 담당 교사에게 공개적으로 제공하는 꽃 한 송이는 허용이 된다고 하네요. 스승의 날 행사라고 해서 공개적으로 전교생을 대표해서 한 송이 정도로만 감사함을 표현하는 건 괜찮다고 보는 것 같아요.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한 송이씩 해가는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스승의 날에 개인이 별도로 따로 드리는 건 안 된다고 하네요. 스승의 날은 대부분 성적 평가가 종료되기 전인 학기 중이니까 안 된다고 판단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스승의 날은 학교나 학교 법인 관련한 교직원분들께 드리는 건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데, 학원 선생님들한테 가볍게 선물하시는 거는 문제 없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꽃 상품과 관련한 김영란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보다 확실한 고객 응대를 위해서 이 정도의 법령은 함께 익히고 있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정리를 해봤어요. 아무래도 관공서 인사처리나 각종 시즌에 이 김영란법으로 인해서 꽃 소비가 과거보다는 굉장히 많이 소극적인 상황이라고 해요. 근데 이런 법령을 우리가 잘 알고 있으면 고객분들께 설명을 드려서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모두 불안하거나 찝찝하지 않게 선물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만이라도 우리 알고 있자고요. 오늘 영상 많이 어려울 수도 있는 주제이긴 한데 나름 쉽게 설명해 보려고 했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다시 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봬요. 안녕!